안녕하세요. 나오키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선생님의 첫 번째 롤모델인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님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80년대에 등장한 시사 용어 중 3D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dirty, difficult, dangerous, 즉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이 앞글자만을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보통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업종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자신을 스스로 3D라고 부르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3D의 뜻과는 사뭇 다르다고 하는데요. 나다움을 찾아 자신만의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삶을 디자인하며 궁극적으로는 세상과 함께 나누어 사는 것. 이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딴 3D입니다. 이 멋진 대사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소개할 나눔 디자이너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입니다. 사회공헌 혹은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의 꿈과 디자인, 나눔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 이미 40개가 넘는 메이저 수상 경력을 가진 배상민 교수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실력 외에도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는 상위 10%가 아닌 하위 90%를 위한 디자인을 하는 나눔의 디자이너이기 때문입니다. 1988년 27세의 동양인 최초로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뉴욕의 잘나가는 산업 디자이너로 젊은 나이에 성공적인 인생 가도를 달리던 중 문득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으로 소비자의 시선을 자극하여 소비를 유발하는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소비중심주의 부속품으로 사는 것에 대한 염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2005년 한국으로 돌아와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새로운 일을 꾸미게 됩니다. 바로 사회공헌 디자인 연구소 IDIM을 설립한 것인데요. 화려함을 뒤로한 채 나눔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배상민 교수는 나눔 프로젝트와 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눔 프로젝트는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해 자선 활동을 펼치는 프로젝트로 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을 저소득층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배상민 교수님의 나눔 디자인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하고요.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뉴욕에서 14년을 살았고요. 2005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에 있고요. 카이스트가 다른 대학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모든 교수님들이 디자인 랩 연구소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연구소 이름이 IDIM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I design, therefore I am. 나는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IDIM의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 세 가지가 제가 디자인을 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사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I dream, therefore I am. 나는 꿈을 꾼다, 고로 존재한다. 그 꿈을 design, therefore I am.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는 디자이너니까요. 그리고 그 디자인한 것을 마지막으로 donate 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세 가지 3D의 정신을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하루에 10불을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10불이라 하면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의 돈입니다.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답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90대 10입니다. 10%의 사람들이 하루에 의식주를 포함해서 10,000원이라는 돈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another 90%, 90%는요 하루에 10,000원을 쓸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거는요, 그 중에 80%의 사람들이 하루에 2,000원밖에 소비를 못합니다. 2불 정도, 미화 달러로 소비를 못합니다. 되게 심각한 넘버죠. 제가 여기서 잠깐 디자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요즘 디자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에 가든 디자인, 이노베이션, 디자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디자인의 정의가 말입니다. 일반적인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의 정의는 아름답게 만들고 예쁘게 만드는 거가 아니고요. Problem finding and solving with creativ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바꾸면 문제를 잘 찾아내고 그거를 해결하는데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게 디자인의 정의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우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90%의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겠습니까? 10%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어떤 쪽 사람들에게 정말로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90%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문제가 있죠. 네. 90%의 사람들은요, 생존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없으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의 부족함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고요. 10%의 사람들은 욕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저희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이너인데 99.9%의 디자이너들이 누구를 위해서 디자인을 합니까? 상위 10%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70년대에 파파넴이라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70년대입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70년대에 디자이너의 액티비티들을, 행위들을 메디컬 닥터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행위와 비유를 했을 때 99.9%의 의사들이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종사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분명히 정말 프로블럼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는 관계로 필란드로피 디자인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저 말을 쓴 거는 우리 랩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필로는 뭐의 뜻이냐면 to love, be loved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anthropy는 mankin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to love people, 사람을 사랑하는 디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필란드로피 디자인,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필란드로피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크게 두 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축은 선진국에서, 우리 선진국에 소외받는 분들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이거든요. 아프리카에 비하면, 제3세계에 비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나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나눔 프로젝트를 자선상품 디자인 프로젝트인데요. 거기서 생기는 모든 수익금을 불우한 어린이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이 보통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세스가 6단계입니다. 첫 번째 3단계가 아주 수동적입니다. 우리 사람을 돕자, 우리 나눠야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럽니다. 내가 힘들어, 나를 도와, 그죠? 그리고 그거 돕게 되면 그 비용이 제대로 다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많은 비용으로 샌다, 그래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저 액티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제가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요, 바꾼 말이 없어요. 이게 거듭나야 돼요, 사람이 한번. 네. 거듭이 나지 않으면 저 단계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믿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정치가도, 어떤 사회학자도, 어떤 생태학자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생각을, 의식을 바꾸는 행위를 디자이너가 좋은 의도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소비자들에게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면 자연스럽게 패시브 단계에서 수동적인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게 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를 보여드릴게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거고요. 이름은 크로스 큐브. 십자가의 형태가 접혀서 작은 mp3 플레이가 되는 기부 상품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요. 횡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은 나와 신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바운딩 투게더 이렇게 모아졌을 때 사회가 단단해지고 따뜻해져서 이 사회가 더 밝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세계 4대 어워드가 있습니다. 4대 어워드가 독일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하나가 있고 일본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IDA에서 실버 어워드, 은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이 왜 되게 의미가 있냐면요. 그 해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나왔던 모든 제품들 중에서 1등, 2등, 3등을 뽑는데 저희가 2등을 했어요. 근데 그 해에 3등이 애플 아이패드입니다. 보통 여기서 박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 3등이 애플 아이패드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1등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 받았어요. 보십시오. 이 프로젝트는요. 아주 작은 프로젝트예요. 전 세계에 팔리지도 못했고요. 제가 만 개를 만들어서 만든 날 다 판매가 돼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프로젝트예요. 그 큰 회사들 사이에 이 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요. 이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요. 제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실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카이스트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말리셨어요. 왜? 저는 신임 교원이고요. 승진도 해야 되고요. 실적을 내야 돼요. 저희 빡세거든요. 카이스트. 네. 그렇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막 잘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요. 그 해에 이게 비즈니스 위기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그리고 학교에 계신 많은 보직자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고 놀라셨죠. 어떻게 카이스트가 애플을 이겼지? 네. 그래서 그 해에 교수 전체 470명이 되는 카이스트 교수 전체에서 제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로. 네. 너무나 감사한 게요. 너무나 감사한 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전 잘려야 돼요. 잘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상을 전혀 예상치 않았거든요. 상을 주셨고 그때부터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다 그래서 한 건으로 제가 승진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탄력을 받았어요. 신이 났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러브팟입니다. 러브팟은 가습기고요. 제가 여기 들고 왔는데 그래서 이 지금 가습기는요. 천연 가습기인데 간단합니다. 여기다 물을 집어넣고 얘를 꽂게 되면 얘가 evaporation 그러니까 빨래를 널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티셔츠 10장 정도 효과 티셔츠 10장을 말리는 효과가 같이 납니다. 요 조그만 거에. 그래서 물을 넣어서 그 자연 증발될 수 있는 그런 가습기입니다. 이 가습기는요. 그 해에 국제 4대 어워드 독일의 IF, Red Dot, 미국의 IDA, 일본의 굿 디자인을 포함해서 그랜드 슬램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거 박수 받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건요.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올해 나온 건데요. 딜라이트라는 그 등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그냥 일반 등이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일반 우리가 아주 아이콘화되어 있는 일반 등이지 않습니까? 이 등을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쉐이더 모양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꿔서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하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조명일 때는요. 가장 어두운 빛을 내고 있고요. 얘가 하트로 바뀌었을 때 가장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시고 나눔을 나누시면 이 사회가 밝아집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게 선진국에서 그 돈을 나눈 상품을 판매하고 생긴 이익금이 아니고요. 판매액 전액을 불우한 어린이에게 장학금으로 돌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시드 프로젝트라고 제3세계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제3세계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여러 팀들이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제3세계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 도와주고 나눠주는 게 사실은 그들의 생활을 고유 문화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요. 처음에 먼저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제품을 적정 기술과 그 지역의 머티리얼로 그 사람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independent life,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번 8월 말에 귀국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 가서 해왔던 프로젝트요. 첫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 물 문제. 저거는 황토로 만든 정수기입니다. 거기 널려있는 초원에 널려있는 황토와 개미집과 거기 개미집 흰 개미집 이렇게 높은 거 있거든요. 그거와 그다음에 커피 가루들을 모아서 구워서 만든 세라믹 필터입니다. 저기다 물을 거르게 되면 5급수가 1급수로 바뀝니다. 이거는 태양열 전등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요. 사운드 스프레이인데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말라리아 때문에. 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기들을 지속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사운드 스프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에프켈라 아시죠? 이거 무슨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DDT가 나오는 그거 아시죠? 네, 그건데 그것처럼 생겼잖아요. 딱. 그러면 이거를 받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받는 순간 뭘 합니까? 자, 잡는 순간 뿌리기 전에 뭐 합니까? 흔들잖아요. 지금 소리 들리세요?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흔드는 동안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자석이 들어가 있어서요. 흔들면 따가닥 따가닥 소리가 나면서 여기 있는 게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고요. 누르시면 DDT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한번 쓰고 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또 해도 또 돼. 그죠? 여기서 뭐가 나가면 초음파가 나가는데요. 그 초음파가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초음파입니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르시면 반경 5m 안에 모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들을 제가 아프리카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달려왔는데요. 좀 숨을 고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90대 10의 다른 넘버들입니다.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에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에듀케이션을 봅시다. 저거는 99대 1입니다. 1%가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1%입니다.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1%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상위 1%가 사는 아파트, 상위 1%가 다니는 대학, 상위 1%가 다니는 직장, 스펙 쌓으려고 너무들 노력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벌써 전 세계의 1%입니다. 그리고 저 1%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요. 상위 10% 정도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 1%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열심히 살았다. I'm deserve it. 나는 똑똑하고 난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저 99%와 1%의 차이는요. 그들은 아프리카에 태어났고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가만 둘러보면요. 정말로 소중한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의 모든 사람들은요. 저 99%의 빚진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는요.
이 환경 속에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재능과 내 지식을 키워서 그 재능을 나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another 99%, 99%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눌 게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있으시면 돈을 나누시고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재능을 나누십시오. 재능도 없고 돈도 없으신 분들은 시간을 나누시면 되고요. 그것도 다 없으신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궁휼한 마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꼭 디자인을 하셔야, 아프리카에 가셔야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이웃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궁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잠깐만 둘러보면요, 너무나 나눌 기회가 많으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요,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선생님은 이 강의를 6년 전 처음 봤었습니다. 보고 나서 앞으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꿈을 꿔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보고 어떤 감정이 생기셨나요? 베풀 수 있는 삶에 마음의 동요가 좀 되었을까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모으기에 급급한 시대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배상민 교수는 과학자도 봉사자도 사회운동가도 아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온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이란 어떠한 문제를 파악하고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교수님의 뜻을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 모두가 베풀 수 있으며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I dream, therefore I am. 나는 꿈꾼다. 고로 존재한다. I design, therefore I am. 나는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I donate, therefore I am. 나는 나눈다. 고로 존재한다. 이 3D를 목표로 그의 디자인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며 앞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의 특별한 제품들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보면 영상을 보면서 놓쳤던 부분들 또한 다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품 뭐였죠? 기억나죠? 세계 최초의 접이식 MP3 플레이어인 크로스큐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부 선물 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자인됐던 제품이었는데요. 세계 최고 디자인 대회인 IDA에서 애플의 아이팟을 제치고 은상을 수상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팟은 동상에 머물렀고 금상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었다죠.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MP3를 큐브 모양으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준비한 1만 개 모두 그날 완판되었다고 하죠. 다음은 마음대로 모양을 변형하여 밝기 조절이 가능한 키네틱 조명 딜라이트 램프입니다. 딜라이트는 도네이티브와 라이트의 합성어로 큰 기쁨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트 형태의 전등갓 끝부분을 잡고 회전시키면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데요. 이를 통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등갓이 하트 모양일 때 가장 밝아 나눔의 마음이 세상에 소외된 곳을 밝힌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제품 또한 미국 IDEA, 일본의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친환경 가습기 러브팟입니다. 러브팟은 IDA뿐만 아니라 독일의 IF와 레드닷, 일본의 굿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하며 세계 4대 디자인상을 석권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제품입니다.
아로마 향이 나며 천연 펠프로 만든 천연 가습기 러브팟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를 쓰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러브팟은 티슈볼의 자연 증발 효과를 이용하여 수분을 공기 중에 퍼뜨리는 친환경 가습기입니다. 이 작은 물건이 티셔츠 10장을 말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점 외에도 이 가습기가 착한 이유는 수익금 전액이 국내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 사업에 기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왠지 이름과 잘 매치되는 느낌이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2007년 3억 6천만 원이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고 2008년에는 이 러브팟을 통해서 2009년에는 텀블러인 히얼티를 통해서 교육사업 기부는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 IDA 2015에서도 수상한 T2B, Trash to Bin, 쓰레기통까지 쓰레기로 만든 쓰레기통. T2B는 850g 정도 무게의 폐지를 압축하여 만든 것인데요. 화려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의 작품이 주목받는 것은 제품이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지속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죠. 나눔 프로젝트를 통한 재능 기부 외에도 배상민 교수는 자신이 직접 기획한 시드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존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돕고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그 어떤 후원도 받지 않고 배상민 교수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적정 기술이 늘 그러하듯 맹목적인 도움보다는 그들의 문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속 가능한 도움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드 프로젝트에서 디자인된 제품은 모두 황토로 만든 정수기나 태양열 전등처럼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체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 프로젝트를 시작한 뒤 배상민 교수는 아프리카에 산재한 문제들 중 모기에 주목했습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하지만 백신의 보급률은 낮고 위생시설은 부족한 탓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면서 실질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배상민 교수는 사운드 스프레이를 고안해냈습니다. 흡혈을 하는 암컷 모기가 수컷 모기의 소리를 피해 다닌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이 제품은 수컷 모기의 주파수와 같은 소리를 발생시켜 암컷 모기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간단히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전방 5m 이내에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제품을 위아래로 흔드는 것만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분을 흔들면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2분이면 하룻밤을 넋으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는 소외된 지역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SK텔레콤과 협력해 제작한 모듈형 이동식 컨테이너 스마트 교실 박스툴이 2015 레드닷 디자인 컨셉트 어워드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박스툴은 물품 수송에 최적화된 컨테이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폐쇄성, 단열 문제 등 교육 환경에 부적합한 요소들을 디자인으로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컨테이너 하나로 소외 지역의 스마트 교실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박스쿨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어떠한 환경에서도 스마트 교실 운영이 가능하고 빗물 정수 시스템이 적용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특히 스마트 교실은 컴퓨터, 전자칠판, 프로젝터, 아이패드 등도 갖추고 있어 소외 지역 아이들이 첨단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평등한 기회 제공에 공헌하고 컨테이너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듈 시스템을 통한 확장성, 독립성, 적응성 등을 인정받아 박스쿨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 명의 디자이너가 일생 동안 단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상을 배상민 교수가 독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가 디자인한 나눔 프로젝트 제품들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굿 디자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능과 미학, 상징이 바로 그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부의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디자인적 요소나 기능적 측면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조금 덜 아름답더라도 좋은 일을 위해 구매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상민 교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디자이너가 좋은 의도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면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기부 행위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 나눔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듯 합니다. 그 결과 나눔 프로젝트는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5억 원의 수익금을 조성했고 240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배상민 교수의 따뜻하고 멋진 디자인이 사람들의 소비를 이끌어내고 이 소비가 곧 나눔으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또 얼마나 멋진 열매를 맺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그의 멋진 행보를 통해 이처럼 아름다운 순환 과정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디자인 이야기로 만나요.